김경수 경남지사의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지사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대선 개표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경합지인 조지아와 펜실베니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을 최대 306명까지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조작됐다며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선거 불복 주장을 펼치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생중계를 도중에 중단했습니다.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를 받는 한국수력원자력본사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여권은 정치검찰의 폭주를 멈추라며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비둘기 배설물로 지하철 규각이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 그물망이 설치됐는데 그 안에 갇힌 비둘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해동물인 비둘기에 대한 동물 학대 논쟁, 현장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오늘 2심 재판부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 한 말입니다. 1심 때와 같이 김 지사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드루킹 측 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는데요. 김 지사는 판결 직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과 피선거권 모두 박탈됩니다. 유력한 여권 대선 후보가 치명타를 입으면서 정치적 파장도 큰데요. 먼저 오늘 판결 내용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부터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결론 내리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현직 공직자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걸 김 지사가 동의 또는 승인한 걸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한 중대범죄라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어서 무거운 범죄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댓글 조작의 대가로 김 지사가 드루킹 측 사람을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추천한 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인사 추천과 2018년 6월 지방선거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김 지사는 반쪽짜리 진실이라며 대법원에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선고를 통해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 법정 밖에서는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 지지자들은 무죄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단 23초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가담 여부는 그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이죠. 이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느냐 그 여부가 핵심이었는데요. 재판부가 킹크랩이 작동을 멈춘 23초에 주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일명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김 지사 측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모 씨가 이끄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 사무실에 방문한 건 인정했지만 킹크랩 시연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가 사무실에 머무른 시간대 네이버 접속 기록을 보면 킹크랩 구동이 23초간 멈추는데 이 시점이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 시연을 마치는 순간이라고 본 겁니다. 김 지사 측은 이 기록이 시연 참관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며 비판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고 재판부 스스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쪽의 결론으로 갔는데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증거들도 고려했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구속수감 중 작성한 옥중 노트에
킹크랩 시연과 관련해 장소나 도구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놨는데 허위 사실을 조작한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드루킹뿐만 아니라 킹크랩 개발자 우모 씨도 김 지사에게 시연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킹크랩 기능 등을 김 지사에게 브리핑할 때 쓴 문서와 킹크랩에 대해 김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적힌 개발자들 사이의 문서까지 나오면서 김 지사 측의 주장은 항소심 법정에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여권에서는 내심 오늘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곧바로 이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를 거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가 꺾이면서 친문 진영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했고 청와대는 말을 아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권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에 대법원 선고 등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 지사의 대선 출마를 희망했던 친문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에 무죄를 받았다면 탄력이부터 대권까지 도전해볼 만했지만 재판이 길어져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친문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법원 판단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당내 대권 주자들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반응만 내놨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몹시 아쉽습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 수습되시기를 바라고 또 경남 도정도 차질 없이 계속 수행되기를 바랍니다. 청와대도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2심 재판이기 때문에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야당은 김경수 지사의 지사직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최측근이 대선 때 댓글 조작을 했으니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다만 대선 불복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통령 선거가 유린됐음을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 꽂힌 선거를 유리한 중대한 범죄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에게는 즉각적인 사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와 가장 측근에 있던 중요 인사가 대량으로 댓글을 자동 생산하고 한 이런 것이 유죄로 판결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의 정당성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제기는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남은 만큼 대선 불복을 제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와 법정 구속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친문 봐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경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결국 이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법조친 최주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참 이 길고 긴 재판인데요. 이 대통령 측근이 연루된 대선 관련 사건이라 워낙 관심이 커요. 맞습니다. 사실 이 사건 처음부터 김경수 지사가 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드루킹 김모 씨 관련 제보를 처음 접수하게 되는데 포털 사이트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문 대통령이 특별 검사를 임명하면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여론 조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특검이 김 지사를 기소한 지 27개월, 그리고 1심 판결 뒤 1년 10개월 만에 2심 결론이 나게 된 것입니다. 1심 직후에 법정 구속됐던 김 지사는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하는데 오늘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현직 공직자란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자, 이번 2심 때 이 김경수 지사도 나름 이제 반격 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게 된 결정적인 3가지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댓글 조작 의혹, 그러니까 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유지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2016년 11월 9일
이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 이렇게 본 것인데요. 재판부는 우선 드루킹의 옥중 노트에 이 옥중 메모에 킹크랩 관련 브리핑을 했다고 상세하게 적혀 있다고도 설명을 했죠. 그리고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날 드루킹 일당의 포털 사이트 네이버 접속 기록 가운데 킹크랩 프로그램 구동이 멈췄던 이 23초가 이 시연에 상관성이 있다 이런 단서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 지사 측이 드루킹 일당과 닭갈비를 먹었기 때문에 시간상 킹크랩 시연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증거물로 제출했었던 닭갈비 영수증 재판부는 오늘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 지사의 반격 카드는 아예 인정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했다. 이 혐의는 이제 무죄 판결이 났어요, 오늘. 그런데 이 판결을 뜯어보면 그게 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은 또 아니라면서요. 사실 앞서 보신 것처럼 1심에서 징역 10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은 무죄로 뒤집혀졌습니다. 김 지사와 드루킹이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기로 하고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 사이에 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본 것인데 하지만 재판부는 대선 기간에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에 지원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 총영사직을 추천해줬다고 적시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은 못하지만 사실상 현 여권이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의 지원을 받은 걸 사법부가 확인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김 지사가 끝나자마자 이제 상고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대권 도전 가능성 아직도 남아는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대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지도 않아서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논하기도 사실 이른 상황이긴 합니다. 네. 다만 최근 대법원 선고와 파기환송심을 거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2심 선고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올해 7월 그리고 파기환송심 선고가 지난달에 났거든요. 사실상 2심 선고 뒤에 무죄 확정까지 대략 1년 넘게 걸린 셈인데 잠재적인 대선 후보인 김 지사가 여당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혐의를 털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사실 관건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곧장 도지사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 정치적 생명도 이어가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법조팀 최주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이 사안을 두고 정치 수사라며 검찰에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검찰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칼날이 청와대까지 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수사 방해라며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정치검찰의 폭주이자 국정 흔들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지난해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합니다. 원전 수사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수사까지 정치 수사로 규정한 겁니다. 압수수색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대전지검 방문 후 일주일 만에 착수된 것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해서 검찰이 개입해서 당 부당과 불법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윤 총장이 대통령의 눈이 멀어 폭주한다, 검찰 쿠데타 등 격앙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원전 조기 폐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청와대 책임론까지 불거질 수 있어 수사 초반부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면 늘 방해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수처는 또 필요하다고 하니까 정말 제정신인지 아닌지.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하는 것인데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는 것인지도 헛갈리고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은 자해 정책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사람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나흘째 개표가 계속되고 있는 미국 대선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현지 언론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폭스뉴스 기준으로 214대 264,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요 경합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줄줄이 소송을 내면서 언제쯤 승자가 결정될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바이든 후보는 개표만 끝나면 자신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사실상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거주하고 있는 델라웨어주 월밍턴에 저희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자, 김정한 특파원, 지금 김 특파원이 있는 곳에서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 승리 선언을 하게 됩니까?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델라웨어 윌밍턴 제 뒤로 보이는 건물 잠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곳은요, 과거 바이든 후보가 본인이 상원 의원 시절에 매일 워싱턴으로 출퇴근하며 이용했던 엠트랙 기차역입니다. 그래서 엠트랙 조라는 재미난 별명도 붙었는데요. 이곳에 머물고 있는 바이든 후보 어제 환한 웃음을 지으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잠시 그 얘기 들어보시죠. We have no doubt that when the count is finished, Senator Harris and I will be declared the winners. 네, 앵커께서 조금 전 설명하셨듯이 이 폭스뉴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후보가 264명의 선거인단을 이미 확보했다고 얘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매직 넘버 270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박빙 지역이었던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조금 전에 역전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펜실베니아까지 역전할 경우에는 선거인단 300명을 거뜬히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 수치는요,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에 승리했을 때 가져왔던 수치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네, 그런데 벌써부터 바이든과 관련된 대통령 경호처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가 전한 내용인데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오늘부터 이곳 웰밍턴에 대통령 경호처 추가 인력을 배치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선인이 되면요, 국가원수급 경호를 받는데 사실상 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아직은 좀 깜깜하지만 이곳 현지 시간 금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으로 바이든 후보가 이 승리 선언 연설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앞서 두 차례 연설에서 바이든 후보 좀 더 기다려달라, 승리를 확신하지만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줄 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대응하기 위해서 이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승리 선언 연설을 좀 보류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델라웨어 윌밍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정한 특파원이 전해드렸듯이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 측은 개표 결과에서 져도 불복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개표를 중단하라는 줄 소송을 내서 선거를 법원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자, 윤수민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 특히 우편 투표를 문제 삼고 있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합법적 투표만 집계하면 쉽게 이긴 거라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사실상 불복을 예고한 겁니다. 이번 미국 대선의 승자, 지금 제 맞은편으로 보이는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Was and I predicted that. I've been talking about mail-in voting for a long time. It's really destroyed our system. It's a corrupt system.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선거 조작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서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며 미시건주와 조지아주에 제기한 소송은 주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곳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보수 대법관이 더 많은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선거 결과를 소송으로 바꾸겠다는 트럼프의 행보를 바라보는 미국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패배 위기에 몰리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무차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의 심리를 조금 읽을 수 있습니다. 일단 상당히 어두운 표정이고요.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올 땐 터벅터벅 거리면서 손으로 벽까지 짚는 모습이 보입니다. 말로는 부정선거를 확신하며 사실상 불복 의사를 나타내지만 왠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 모습을 생중계하던 ABC, CBS 등 미국 주요 언론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판단한 듯 중계를 중단했습니다. Go to courts, but you'll notice the president did not have
any evidence presented at all. Nothing. No real, actual evidence. 친트럼프 성향인 폭스뉴스조차도 선거 조작에 해당하는 결정적인 증거, 이걸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고요. 공화당 일각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표가 진행 중인데 개표를 중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승패가 쉽게 결정되지 않으면서 우려했던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지지자는 끝까지 개표하라고 시위하고 트럼프 지지자는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모든 표를 개표하라는 현수막을 든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Because we are fighting for the very sake of the virtues that this country was founded on, which is democracy. Every vote should be counted.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And we can't allow silence, anybody to silence our voters and manufacture results.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시사 발언에 미국 전역에선 양측 지지자들의 집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개표를 끝낸 마이애미에서는 스페인어로 적힌 트럼프 지지 피켓을 들고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쿠바 이민자들이 가짜뉴스와 부정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동조하고 나선 겁니다. When communism starts to creep on in, they'll take whatever they want, whenever they want. 며칠째 이어진 충돌 속에서 우려했던 폭력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뉴욕에서는 또다시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폭력 시위대가 경찰관을 무릎 꿇리고 목에 쇠사슬을 감았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오히려 경찰이 평화적 시위를 막았다고 항의했습니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선진국 미국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낸 곳은 총 3곳, 그리고 네바다는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위스콘신은 재검표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앞서서 개표 중단을 해달라고 먼저 소송을 낸 주들의 법원이 트럼프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민찬 기자가 설명합니다. 우편 투표함이 열리면서 하나둘씩 승부가 뒤집힌 경합주들에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1심부터 줄줄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지아주 1심 법원은 투표 시간이 끝난 뒤 도착한 투표 용지의 개표를 문제 삼는 트럼프 캠프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Is there any other comments or any other points to be made after listening to the evidence of denying the request, dismissing the petition?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 용지를 잘못 처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표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트럼프 캠프가 미시간주의 개표 중단도 요구했지만 1심 법원은 소송이 너무 늦게 제기됐다며 기각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도 개표 중단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트럼프 캠프 참관인들이 1.8m 거리 두기를 하고 개표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줄줄이 패소하고 있지만 트럼프 캠프는 소송을 네바다주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관문에는 연방 대법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I think this will end up in the Supreme Court, and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have 9 justices.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3명을 포함해 보수 6명과 진보 3명으로 구성된 연방 대법관들이 주 법원들과는 다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법률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 측은 어떤 법적 근거도 갖추지 못했다며 승산이 크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네, 도대체 270석의 주인은 언제쯤 결정되는 것인지 경합주 개표 상황 유승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두 후보가 확보 중인 선거인단은 미국 방송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애리조나 때문입니다. 바이든이 1.5%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데 이 친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는 이걸 바이든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경합주는 크게 3곳, 네바다, 조지아, 그리고 펜실베니아입니다. 선거인단 6명이 걸린 네바다에선 48.5% 대 49.4%, 11,000여 표 차이로 바이든이 약간 우세합니다.
이 바이든이 네바다를 가져오면 매직 넘버 270명을 채우게 됩니다. 공화당 텃밭으로 알았던 조지아에서는 이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전 900여 표 차이로 역전했습니다. 개표율 99%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16석이 걸린 조지아에서 이 바이든이 최종 승리를 하면 승부는 그걸로 끝납니다. 다만 조지아주에선 후보 간 격차가 0.5%포인트 이내면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니아도 이 바이든이 트럼프를 0.3%포인트 차이로 추격 중입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고향인 펜실베니아에 유독 공을 들여왔습니다. On November 3rd, we're going to win Pennsylvania, and we are going to win 4 more years in that very beautiful White House. 이 덕분에 한때 여유 있게 앞섰지만 우편 투표함이 열리면서 맹추격을 허용했습니다. 바이든이 네바다에 이어 조지아, 펜실베니아 등 경합주 전부를 가져오면 최대 306명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바이든의 압승이냐 혹은 신승이냐 아니면 개표 지연이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네,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애리조나나 미시간에서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특정 펜을 사용하면 무효표가 된다는 얘기가 트럼프 지지층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리조나주 선거관리 당국 앞에 모여 자신의 표가 무효표가 됐다며 항의하는 트럼프 지지자들. We're not here for conspiracy. We're here for a fair and honest election. We're here to protect the democrac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투표 당시 일반 펜보다 펜촉이 굵은 샤피 펜을 사용하면 잉크가 번져 무효표 처리가 된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I filled out my front side of my ballot with the Sharpie, and when I turned it over, it had bled through so badly that I was a little bit concerned. 샤피펜은 공교롭게도 굵은 서체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쓰는 필기구입니다. 지난 2018년 한미 FTA 공동성명에서 이 펜으로 서명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도 이 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지지자들은 샤피 게이트로 이름 짓고 루머 퍼나르기에 나섰습니다. 다른 주에서는 이미 샤피 펜을 사용하면 무효표가 된다는 공지를 했다고 주장했고 급기야 재투표를 요구하는 소송까지 냈습니다. 선거관리 당국은 가짜 뉴스라며 관련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Even with that bleed through, it's not filling in any other oval on the other side. 애리조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1.6%포인트에 불과해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역전을 기대하고 있는 곳입니다. 선거에 대한 각종 음모론이 트럼프 지지층을 자극하면서 미국의 분열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선진국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혼란의 도가니에 빠진 것에 대해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조롱까지 나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과 바이든 지지자들이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거리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달 초 폭력 사태와 내전 속에 치러진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대선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비민주적인 선거로 비판받던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다를 게 없다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짐바브웨 집권당 대변인은 예전 노예주인에게 민주주의를 배울 게 없다고 비판했고 나이지리아 상원의원은 SNS에 이제 미국이 아프리카의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다며 조롱글을 올렸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마저 관영 매체를 동원해 미 대선의 혼란을 연일 부각시켰습니다. 중국 황구시보의 총편집인은 폭동을 우려해 상점을 나무판으로 막고 있는 동영상을 올린 뒤 이런 불안한 상황은 보통 가난한 나라의 선거에서 나타난다.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호세인 하메네이도는 대단한 광경이라면서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누가 누구의 민주주의를 가르치려 드냐며 오히려 훈계조입니다. Del sorprendente proceso electoral de los Estados Unidos de Norteamérica. No nos metemos en los asuntos internos de los Estados Unidos.
영국 가디언은 칼럼을 통해 최종 결과를 떠나 대다수 세계와 미국의 절반이 기대했던 전환점은 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미국 대선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치사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트럼프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우편 투표제도,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편 투표제도가 주마다 제각각 다르긴 하잖아요. 도착을 받아주는 날짜도 다르고 개표일 집계도 다 달라서 굉장히 지금 더뎌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제도로 통일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미국이란 나라는요, 200여 년 전 13개의 주가 연합한 연방제 국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필요에 의해 연방정부를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주정부의 자치 권한이 더 큽니다. 선거 관리나 개표, 우편투표 절차나 기준 모두 50개 주가 각자 판단해서 정하는 겁니다. 네, 이 제도가 다른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번에 개표 과정에서 사기까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번에 사전투표, 우편투표가 굉장히 많아진 건 사실인데 많아지다 보면 개표 과정에서 실수가 좀 생길 확률은 훨씬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번 미 대선에서 우편투표 참여자를 보시면요. 4년 전보다도 2배가 많은 6,500만 명입니다. 절차는 사전투표를 할 유권자가 주소나 이름을 생년월일까지 넣어서 신청한 뒤에 정해진 우편함에 넣는 건데요. 그 다음에 우체국이 회수해서 해당 주 선관위에 배송을 하면 검수해서 표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어느 유권자가 1900년에 사망한 가족의 이름을 넣어도 우편투표 용지가 발생했다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요. 네. 연방 우체국은 선관위에 우편투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분실하기도 했고 또 시간이 쫓겨서 30만 표가량 전달을 인증하는 그 스캔을 빠뜨려서 유권자들이 직접 추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검수 과정을 할 때는요, 사람들이 일일이 봉투를 뜯어서 본인 여부 서명을 대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바로 이런 것들을 걸고 넘어지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실수는 좀 바로 잡아야 하기는 하겠네요. 주마다 제도가 다 다른 건 사실이잖아요. 또 궁금한 것이 주지사의 특정 정당 성향이 있다면 그 주지사가 자신의 정당에 유리한 선거 제도를 만들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물론 선거는 정당 성향과 전혀 상관없이 주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해야만 합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 주지사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고 의심을 했었는데요. 현재 5곳 경합주 가운데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우편 접수 마감 기한도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에는 6일까지였고 노스캐롤라이나는 12일까지 받아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부터 이 부분 눈여겨봤습니다. Count the votes honestly, Governor. Count them honestly. We're all watching you, Governor. We have a lot of eyes on the governor and his friends. A couple of other governors out there too. 네, 아무튼 제도를 바꾼다고 표까지 바꿀 수는 없겠죠.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으로 선거를 가지고 가겠다는 전략인데 통한다고 현지 언론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사실 재검표 소송이라던가 개표 중단 소송 모두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지 주 법원이 중단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미 기각돼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또 연방 대법원이 6대3으로 대법관들이 보수 성향이 많다곤 하지만요. 이 동성애 같은 문제와 달리 헌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예를 들면 선거 결과 무효 소송 같은 정치적 판결은 내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 끌기에도 다음 달 14일 전에 선거인단은 구성되고 투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김민지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열한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너마저 누굴 말하는 겁니까? 네, 바로 김경수 경남지사입니다. 네, 오늘 댓글 조작 혐의로 2심도 이제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네. 자타공인 친노 친문 적자라 여권도 꽤 충격이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따라 봉하마을까지 간 마지막 비서관이고요.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 차에 동승했던 캠프 대변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형제 같고 정치적으로는 저로서는 가장 든든한 그런 동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우리 모두 앞으로 새로운 과정 속에서 바로 옆에서 지켰던 분이에요. 되게 어려워하는 후배거든요. 잘 아끼고 제일 처음에 내려가서 가장 마지막까지 있었고. 한때 조국 전 장관이나 유시민 씨가 거론된 적도 있었지만 이 친문 진영에서는 이 김 지사를 유력한 이 차기 대선 후보로 또 염두에 두고 있었잖아요. 네, 마땅한 친문 주자가 없으니까 김 지사가 2심에서 무죄가 나기만을 기다렸는데요. 최근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가 무죄가 나면 민주당은 김 지사로 뭉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과 우원식 의원 등은 오늘 법원을 직접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김 지사의 대선 출마가 이제 먹구름이 낀 건데, 그럼 이제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 이 두 사람 중에는 이게 누구에게 더 유리해지는 겁니까? 네, 이재명 지사에게 친문 당원들이 반감이 있는 만큼 당내 경선에서는 이낙연 대표에게 친문표가 더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대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을 밀어주자는 전략적 선택도 나올 수 있는 만큼 누가 더 유리해졌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말을 골라 하자. 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여권 내부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최근 여권 인사들의 논란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일단 잠시 듣고 오시죠.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 예산.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낙연 대표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기자들이 물었는데요. 공직자는 항상 말을 골라가며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에도 이 대표가 이런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뭐 얘기를 한다고 입단속이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경고를 무색하게 만드는 발언이 오늘 또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비 예산을 증액하라고 국토부에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화가 많이 났는지 회의장을 나오면서 실무자에게 get XXX 국토부 2차관 들어오라고 해,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X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욕을 했나 보네요. 면전에 대고 한 건 아니지만 여당 원내대표의 품격이 깎이고 갑질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품격 있게로 정해봤습니다. 네, 여당 의원들 혹시라도 권력에 취해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은 아니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도시에서는 기피의 대상이죠. 비둘기 피해를 막겠다며 방지용 그물망 설치하는 곳이 늘었는데 비둘기를 산채로 가둬버리는 바람에 새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서울 마포구 한강진 공영주차장 인근 교각. 비둘기 한 마리가 그물망에 걸려 죽어 있습니다. 올려서 제대로 못 나오니까 바람을 하다가 죽어요. 옆쪽 그물망에는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는 비둘기도 보입니다. 너무 많다, 비둘기 근데. 다른 곳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교각 주변에 그물망을 설치해 조류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산성인 비둘기 배설물이 교각을 부식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물망 틈 사이로 비둘기가 들어가 갇혔습니다. 다리 위를 보시면 비둘기 배설물이 오랫동안 흘러내려서 굳은 흔적이 남아있고요. 그대로 땅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비둘기 깃털과 배설물이 서로 뒤엉켜서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설물로 인한 민원이 좀 반복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공사비를 고려했을 때 효율적이어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방조망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 교각 밑에 주차한 차량은 배설물 범벅입니다. 여기 다시 날려야겠다. 와, 연소했네요. 지난 5년간 비둘기 관련 민원 건수는 77% 늘었습니다. 수업을 나누고 보면 이게 물로 이렇게 뿌려서 닦으려고 해도 잘 닦여지지도 않고 안 좋아요. 비둘기 이렇게 날아다닐 때 그런 거 날리고 하니까. 죽어가는 비둘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신고도 잇따릅니다.
시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고 구속이나 그쪽으로 해서 아니면 구청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얘기를 하시면 소방에서는 출동 대상이 아니라고 답합니다. 멧돼지나 뱀 말고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런 경우에 출동이 가능해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와 동행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나갈 국리를 지금 찾고 있는데 못 나가고 있어요. 아, 심각하네, 이거. 너무 촘촘히 막아놨어.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물 방지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냥 오물이 다 묻잖아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은 이상 실효성이 있어 보이진 않고. 환경부는 지난 2009년 시민과 시설물에 피해를 준다며 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민들에게 위협이 될 경우 포획하지만 구조할 순 없습니다. 프로세스 없이 그냥 죽어가도록 방치되고 있는 거는 문제는 있죠. 서울교통공사는 비둘기를 구조해달라는 시민 신고가 잇따르자 이번 주 중으로 그물망을 임시로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카메라 본솔입니다. 내일부터 새롭게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전국적으로 1단계가 유지되고 천안과 아산만 1.5단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장소도 대폭 늘어납니다. 이다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가락시장에서는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지금까지 상인 등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사 등 직장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국내 신규 확진자는 117명, 이틀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평균 1일 확진자는 92명으로 100명 가까운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 새로운 거리두기는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전국이 1단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콜센터 집단 감염 등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충남과 아산만 1.5단계가 적용됐습니다.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가능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조정 기준은 완화됐지만 방역 수칙은 강화됐습니다. 우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장소가 대폭 늘어납니다. 기존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유흥시설은 물론이고 식당과 미용실,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 대부분의 실내시설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오는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방역 수칙도 엄격해졌습니다. 1단계에서도 1m 거리두기와 좌석 간 뛰어앉기가 필수고 고위험 시설에만 의무였던 전자출입명부도 식당과 카페까지 적용됩니다.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7일부터는 위반하면 운영자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종일 뿌연 하늘에 답답하셨죠? 내일은 절기 입동인데요. 추위 대신 황사먼지, 중국발 스모그까지 날아들어서 서울 등 우리나라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가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다행히 일요일에는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겠고요. 내일보다는 5도에서 10도쯤 내려가서 다시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미세먼지에 찬바람까지 더해지면서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특히 내일은 외출 후에 생리식염수로 코 속을 씻어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인공 눈물로 눈을 세척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기가 마르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 내내 맑고 건조하겠고요. 당분간 기온 변화는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사회에선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김경수 지사가 대선 때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했다고 지적하며 오늘 판사가 한 말입니다. 요즘도 댓글 보면 무조건 우리 편만 옳다는 일방통행식이 많지요. 오늘 클로징은 멍투성이 댓글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